그래서 코타의 입장은 빌런이나 히어로나 다 개성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폭력성 자체가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가 기계 문명을 가지게 되면서 생겼던 뭐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도 그렇고, 사실 AI를 하면서 있어도 이게 결국에는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마일즈입니다.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버니 PD입니다. 내가 버니가 추천해줘가지고 이번 연휴 기간 있었잖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열심히 봤거든. 명작이죠. 시즌 3까지 본 상태인데 이거는 AI하고 한번 엮어서 해볼 만한 얘기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콘텐츠로 해보자 그 얘기해서 우리가 하게 됐죠. 아히아랑 AI라고 하면 뜬금없어 보이는데 나름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관을 설명해드리면 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개성이 초능력 같은 건데 처음에 뭐 중국 경경시에서 빛을 내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개성 사회가 열리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초능력을 갖고 태어나기 시작해요. 손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막 물을 뿜기도 하고 염동력을 쓰거나 하는 게 개성인데, 처음에는 요 개성이 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많았다가 몇 세대 지나면서 거의 다 개성이 있는 사회가 되는데, 개성 때문에 범죄가 많이 생겨요. 얘를 빌런이라고 하는데, 빌런과 히어로의 구분도 모호하고 히어로가 법으로 지정되기도 전이었고 빌런이 막 날뛰기 시작하고 암울한 시대가 있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너는 개성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대신 히어로 활동을 해라 해서 히어로가 생긴 거죠. 히어로를 위한 학교도 생기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개성이 드물게 없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얘 또래는 다 개성이 있어. 얘는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어로를 할 수 있냐에 대한 성장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시즌 1이 지금의 주인공 미도리아. 네, 미도리아. 미도리아 군이 이제 히어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첫 번째 훈련을 하기까지 얘기잖아요. 시즌 2, 3 보기 전까지 봤을 때는 미도리아 군이야말로 AI 시대의 인재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개성이 없지만 히어로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고, 히어로 수첩에 미도리아가 자기가 개성도 없고 하니까 여러 히어로들을 막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히어로 노트에다가 자기가 아는 히어로들의 특징과 이거 구실을 어떻게 쓰는지 다 적어놓는 거죠. 히어로가 어떤 건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히어로가 되고 싶은 열망이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개성이라는 게 천재성이나 재능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노래를 잘한다는 거, 글을 잘 쓴다는 거, 이런 거 다 천재성을 요구하는 일인데, AI가 생기면서 누구나 노래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글도 잘 쓸 수 있고 누구나 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수노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가수가 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어떤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 페이머스라고, 그들은 왜 유명해졌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 예스터데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명 가수가 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비틀즈에 없는 세계관에서 비틀즈 노래를 나만 아는 거지. 영화 자체는 뻔하게 흘러가는데 비틀즈 노래를 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가 돼요. 근데 과연 진짜로 그렇게 될까? 수노로 비틀즈만큼 좋은 노래 딸깍하면 만들 수 있는데 누구나 비틀즈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비틀즈는 5년 정도의 무명 기간을 걸쳐갔고, 리버풀이라는 지역에서 소규모로는 인기가 있었던 밴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럼미두라는 노래 아세요? 럼미두라는 노래가 엄청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어쨌든 그런 시대상과 그 소규모 팬덤과 이 파격적인 노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유명해진 거지, 단순히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노래 가지고 내가 비틀즈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AI 시대에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미도리아 군처럼 정말 가수가 되고 싶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올마이트로부터 개성을 물려받잖아요. AI라는 도구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진짜 AI 시대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설정은 사실은 올포원을 받자마자
잘 쓰지도 못하잖아 사실 미도리아는. 처음에는 막 손가락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못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AI라는 것도 음악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바로 내가 체화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쓰기 위한 노력과 훈련과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보고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시즌2, 시즌3를 가면 조금 더 이제 아까 얘기해준 배경 같은 것들이 좀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무섭다고 생각한 거는 미도리아가 아마 5세대쯤 되는 아이고 원포홀이 9세대에 걸쳐서 전승됐고 쌓여서 9세대째 전승이 된 거잖아.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천재들이 일부 있고 나도 히어로가 되려는 세상이랑 80%가 천재고 나만 힘이 없는 세상에서의 차이도 좀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9세대에 걸쳐서 전승된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할 거잖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AI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화를 하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감흥을 해가지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아직 2년밖에 안 된 힘이란 말이죠. 이게 만약 9세대에 걸쳐서 누적됐다 이랬다면 과연 인간이 이걸 그러니까 미도리아가 이 힘을 조금만 쓰더라도 막 뼈가 다 부러지는 거는 너무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 발전된 AI를 인간은 과연 받아들여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들 많거든요. 이렇게 딱 보니까 멀쩡해. 근데 너 지금 팔 안 자르면 죽을 거야 라고 AI가 진단을 한다고 봐요. 인간의 지능으로는 어떤 징후도 알 수가 없어. 팔을 자를 건가요? 솔직히 못 자르지 않을까요? 그쵸. 솔직히 못 자르고 죽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거야, 체포해 라 그러면 체포할 건가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진지해지면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체포는 못 하니까 대비는 하겠죠? 하지만 AI는 그 대비한 것까지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체포를 해야 된다? 하여튼 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5세대쯤 지나면, 게다가 이제 80%의 사람들이 만약 AI를 잘 쓴다고 치면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좀 했고, 그 나머지 20%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힘을 세도 올마이트처럼 세질 수는 없을 거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교장 선생님보다 머리가 좋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뭐 실제로 미도리아 군도 바쿠고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당하는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학교 생활이 아니라 전체 사회생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런 힘이 인간에게 왔을 때 미도리아 군은 겨우 뼈만 부러지는 거죠. 사실은 9세대에 걸친 AI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더 클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딱 느낀 거는 과연 인간 모두가 개성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모두가 개성을 가진다면 모두가 히어로가 돼야 될까? 정말 AI 시대에 누구나 호명돼야 되는가?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시즌1을 먹고 시즌2, 시즌3를 보면서 좀 더 AI의 다양한 면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혹시 시즌2 내용 기억하세요? 호스시에서 히어로 킬러 스테인이 어떤 인물이냐면 빌런인가요? 빌런이라고 봐야겠죠? 처음에는 히어로를 지망하던 고등학생이었는데 히어로의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히어로를 한 사람들도 있고, 빌런이랑 뒷거래를 해서 너네 전제 저질러 이러고 돈 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체포해서 공을 쌓는 그런 히어로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염증을 느낀 거죠. 자기가 생각한 진정한 히어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돕고 이런 건데, 뭔가를 바라고 히어로를 하는 사람들은 가짜 히어로다 하면서 히어로를 죽이고 다닌 거죠. 이제 그러면 저는 여기를 다시 개성을 AI에 빗대서 생각하면 AI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AI를 가지고 피싱을 하고 스미싱을 하고 뭐 불법적인 성인물을 만들고 이런 건 분명하게 빌런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저 좀 재밌게 봤던 사례가 누가 챗GPT를 이용해서 1년 동안 공짜로 밥을 먹었다는 거야. 사이트에다가 불만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면 점심 쿠폰을 하나씩 보내줬대요. 그래서 챗GPT를 자동화해가지고 100몇십 장의 쿠폰을 받아서 1년 내내 공짜로 햄버거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또 재밌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채팅을 가지고 틴더라고 데이팅 앱 있잖아요. 5,000명의 여자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리고 잡아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례들은 AI의 올바른 사용인가요? 저는 약간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가 어디서부터 피해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햄버거를 먹었던 사람도 주장하는 거는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준 건 아니다. 원래 시스템이 입력하면 되게 돼 있었던 거고 인공지능으로 쓰지 말라는 조항도 없었었고 난 그거를 활용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남자는 심지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도 했잖아.
일단 제도적인 게 아직 못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어떻게 이것도 범죄로 봐야 되느냐?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개인적인 양심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그거를 제도적으로 점점 더 뒷받침돼서 따라 나가야 된다. 사실은 선을 정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고 스테인이 하는 얘기 자체가 그거잖아요. 진짜 올마이트처럼 순수한 거 아니면 다 나쁜 짓이야. 그 얘기는 정말 뭐 인류의 발전을 위해 쓰는 AI를 제외하고 다 나쁜 거다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실은 AI에 있어서 윤리를 정하는 어떤 선이라는 거가 참 정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즌2를 저는 봤어요. 구분을 해놓는 게 아니라 약간 스펙트럼처럼 맞아요. 느껴지는데 이 만화 자체는 히어로와 빌런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히어로는 착한 사람, 빌런은 나쁜 사람이라고 최소한 시즌2까지는 얘기하지만 스테인이 그 선은 불분명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거는 뭐 AI라고 한들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3 내용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이제 개성을 좀 훈련하려고 여름 방학에 합숙 훈련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빌런 연합이라는 이 세계관에서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 같은 그런 적대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맞붙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인물이 그 코타라는 인물이에요. 코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면 부모가 히어로예요. 부모가 같이 듀엣으로 활동하는 히어로인데 빌런을 상대하다가 누군가를 구출하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부모를 그 영웅이라고 칭송을 하는데 이 코타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어릴 적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들게 자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코타의 입장은 빌런이나 히어로나 다 개성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폭력성 자체가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가 기계 문명을 가지게 되면서 생겼던 뭐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도 그렇고 사실 AI를 하면서 있어도 이게 결국에는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AI를 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요 세계관에서 코타처럼 요 개성을 이제 휘두르는 사회를 부정하는 인물들이 되게 여러 명이 나와요. 코타는 일단 히어로가 자기를 구해줬을 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걸 인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종 빌런이 시가라키 토무라는 어쨌든 니들도 기준에 안 맞아서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죽이는데 왜 니는 히어로고 나는 빌런이냐 나는 내 동료한테 나는 히어로다 그런 주장도 있고 애초에 요 개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개성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 병이라고 생각하는 개성이 있으니까 자꾸 히어로니 뭐니 이런 꿈을 꾸고 개성이 있으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개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해요. 어쨌든 이 개성 시대는 왔는데 AI 시대는 왔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바꾸려고 없애려는 사람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도 AI를 뭐 없애자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시즌3 후반은 방금 얘기한 시가라키의 얘기가 조금 더 나오잖아요. 올마이트가 미도리아에게 원포를 이제 전수한 뒤에 점점 자기는 힘을 잃잖아요. 근데 문제는 올마이트가 워낙 중요한 평화의 상징이었고 평화의 상징이었던 올마이트가 힘을 잃는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여름학습 캠프에서 바쿠고가 납치를 당하잖아. 그러면서 과연 히어로 지원청을 포함한 이 히어로 체계라는 게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라는 게 시작되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AI의 올바른 사용이 뭐고 AI를 여기까지는 써도 되고 여기까지 써지 않도 되고가 뭐 답을 정하는 일도 있지만 누가 정하느냐라는 일도 있거든요. 각국의 시스템도 각국의 국익을 위해서 동작할 텐데 과연 정의라는 걸로 정리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느 한 단체가 지금의 AI를 다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각 나라는 각 나라대로 하려고 할 거고 기업들은 기업들의 저기들을 세울 거고 그런 것들을 또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사실은 구독자분들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먼저 시작일 테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AI가 정말 모두를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냐? 그러면 이제 모두가 히어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자기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나 이유 같은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선물 좀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치킨? 치킨, 그쵸. 치킨은 정답이니까. 나는 이 인물에 조금 공감이 돼. 혹은 이 인물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인물과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유로운 의견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품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보신 분들은 나는 뭐 어떤 개성을 갖고 싶냐 아니면은 히어로와 빌런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냐 어쨌든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도 재밌게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